그다음 아키텍처의 어떤 유형은 모델 뷰 컨트롤러 MVC라고 하는 약자로 불리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특히 이제 모델 뷰 컨트롤러 아키텍처는 유저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 UI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할 때 요 MVC의 아키텍처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UI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웹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러면 이렇게 유저 모델,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세 가지 모듈이 따로 구성되어 있고요. 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페이지, 지금 웹 이그젬플, 웹 애플리케이션을 이그젬플로 한다면 웹 페이지 자체가 어떤 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버튼이 있거나 어떤 텍스트가 있거나 어떤 그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어떤 로직 같은 게 있겠죠. 로직. 로직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UI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듈이 이제 모델에서 모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는 이 뷰하고 모델을 조합을 하는 거예요. 조합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하고 인터페이스가 되고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는. 예, 그게 바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뷰하고 모델은 직접 서로 이렇게 콜하고 콜되고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오히려 컨트롤러를 통해서 사실은 의존성이 있지, 뷰하고 모델이 이렇게 서로 의존성을 떼어놓는 관계예요. 그 의존성을 컨트롤러가 이제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구성한 아키텍처가 모델 뷰 아키텍처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계산기 프로그램을 짠다 라고 했을 때 그 계산기 UI 유저, 그러니까 윈도우 기반의 어떤 계산기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계산을 했을 때 계산을 해주는 논리 부분, 덧셈 뺄셈하고 그러한 덧셈 뺄셈을 실제로 계산해주는 모듈이 바로 모델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뷰라고 하는 거는 그 버튼 그려주는 거, 그다음에 계산 결과를 표시해주는 그런 창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그런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게 컨트롤러가 될 것 같아요.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 해당하는 무슨 계산을 해라라고 모델한테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이 계산을 하면 뷰한테 그려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모델과 뷰를 조합을 해서 사용자하고 인터랙션하는 그런 모듈이 컨트롤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모델 뷰 컨트롤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MVC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아이디어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파트하고 처리하는 파트, 소프트웨어에서 그 두 파트를 이렇게 혼합시키지 말라, 분리해라라고 하는 게 이 MVC의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대로 모델 뷰 컨트롤러가 각각의 데이터 처리 담당, 보여주는 담당, 컨트롤러는 사용자 입력 처리 담당, 모델과 뷰를 조합하는 것 담당,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다. 이그젬플은 뭐냐 하면은 거의 모든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꼭 뭐 여기는 웹 베이스 애플리케이션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담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아키텍처를 UI 구현할 때 아마 사용했을 겁니다. 뭐 언제 사용하느냐, 왜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 처리하는 것을 분리하느냐라고 하면 뭐 이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 방법으로 똑같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로도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표로도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겠죠.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똑같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그럴 때 그 데이터를 계산하는 것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과 보여주는 게 합해져 있으면 여러 유형으로, 똑같은 데이터를 여러 유형으로 보여주는 거를 잘 구조화해서 작성하기가 어렵겠죠.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여주고 다루는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 말이 의도하는 바는 뭔가 하면은 사용자가 막대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를 보고 싶으면 막대 그래프하고 데이터 모델하고 연결해서 보면 되는 거고, 사용자가 표로 보고 싶으면 표 유형으로 그려주는 뷰하고 모델하고 연결해서 보여주라는 이야기예요. 즉 사용자가 어떤 방법으로 볼지 미리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요구 사항이 명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의도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사실은 이미 방금 이야기한 게 장점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처리하는 것과 보여주는 방법들을 다 따로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변경 가능한 거죠. 그리고 조합도 가능한 거고 여러 가지. 네, 이렇게 그게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도 뭐 표나 그래프나 텍스트 등 여러 방법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보여줄 때 좋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세 가지를 표도 보여주고 똑같은 데이터를 표도 보여주고 그래프도 보여주고 텍스트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텍스트에서 그 데이터를 변경을 했어요.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 통해서. 그럼 그 변경된 내용이 이 텍스트에만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모델을 바꿨기 때문에 모델이 바뀌면 모든 뷰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표도 바뀐 데이터의 표로 바뀌는 거고 그래프도 바뀐 데이터의 그래프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보는데 그중 하나를 하나의 뷰에서 변경을 하면 나머지 뷰에서도 똑같이 변경을 할 때, 이럴 때도 모델 뷰 컨트롤러가 굉장히 유용하죠. 이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점이라고 했는데 뭐 꼭 이걸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과 데이터를 보여주는 뭐 사용하는 방법이 간단하다고 하면 굳이 MVC로 나눠야 되느냐,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왜 이걸 단점이라고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언급을 했던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작으면 이미 아키텍처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작성을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작으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키텍처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기본 가정 전제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큰 거예요. 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이제 더 아키텍처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럼 우리가 큰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디스어드밴티지가 진짜로 디스어드밴티지냐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 땐 당연히 이런 아키텍처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만들면 될 테니까.